안녕하세요. 연세그릇 성형외과 원장 송한결입니다. 오늘은 코끝 성형의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코끝 성형의 재료의 그런 선택의 기준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순전히 저희 병원 연세결 성형외과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코끝 재료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얘기 드리기에 앞서서 알고 계셔야 할 지식이 저는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코끝 성형의 재료는 자가 조직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가 조직 중에서도 자가 연골을 의미하고요. 그러한 자가 연골에는 귀연골, 비중격 연골, 늑연골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골의 강도는 귀연골이 가장 부드럽고요. 그 다음이 비중격 연골, 그리고 가장 강한 것이 늑연골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처진 코끝의 그런 누르는 힘에 가장 지지력이 센 것은 늑연골이고요. 가장 약한 것은 귀연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번째 배경 지식은 단단하고 강한 지지대를 세울수록 코끝은 조금 딱딱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좀 쉽게 말씀드려서 귀연골보다는 늑연골을 썼을 때 코끝은 조금 단단하고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코끝이 된다. 이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저희 병원에서 코끝 재료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첫 수술, 즉 아무런 연골도 사용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런 첫 수술도 2가지 정도로 나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코끝을 자연스럽게 원할 때입니다. 첫 수술이고 코끝 높이를 자연스럽게 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답지가 정해져 있는 것인데요.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을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늑연골을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을 사용해서 알맞게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높여드릴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얘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경우는 첫 수술인데 코끝을 좀 화려하게 올리고 싶다 할 때입니다. 그러할 때는 하나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비중격 연골을 갖고 계실 텐데 그 연골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체크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중격 연골 양이 충분하다면 화려한 코끝을 원할 때 최대한 충분한 비중격 연골을 사용해서 코끝을 올려드리는 것을 얘기 드리고 있고요. 다만 화려한 코끝을 원하는데 비중격 연골이 작다. 이럴 때에는 첫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늑연골을 선택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늑연골은 단단하게 또 화려하게 높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고려해야 될 점은 환자분의 코끝의 그런 조직이 얼마나 질긴지 유연한지 그런 것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조직의 유연한 정도에 맞춰서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거나 또는 늑연골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한번 의료진과 함께 고민을 해보고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수술일 때인데요. 재수술이라는 것은 2가지 정도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연골이든 일정 부분 사용이 되어서 더 이상 사용이 곤란할 때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재수술의 이유 자체가 코끝을 조금 더 화려하게 높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재수술이지만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을 때, 즉 연골이 이전 첫 수술에서 다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연골이나 비중격을 사용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이러할 때에는 만약에 자연스러운 코끝을 원할 때에는 당연하겠지만 그런 남아있는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코끝을 원하는데 일부러 이런 갈비뼈 연골을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화려한 코끝을 원할 때에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려한 코끝은 단단한 지지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격 연골이 많이 남아있다면 또는 아예 사용이 안 되어져 있다면 비중격 연골을 고민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러한 화려한 코끝에 맞춰서 늑연골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수술인데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비중격이나 귀연골이 없을 때입니다. 즉 그러한 비중격과 귀연골이 사용돼서 코 안에 재료로 쓰여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뜻인데요.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 자연스러운 코끝을 원한다면 사실은 코 안에 있는 연골들을 재사용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연골 사용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무조건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코 안에 있는 연골이라도 재사용을 할 수 있으면 사용을
성형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연스러운 코끝을 원하신다면 기존에 사용되었던 연골이라 하더라도 코 안에서 다시 재가공을 하여 다시 사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에도 화려한 코끝을 원한다면 이때는 사실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늑연골을 쓰셔야 된다. 왜냐하면 비중격 귀연골도 이미 다 사용되었고 그 상태에서 화려한 코끝을 원한다는 것은 늑연골 이외에는 답지가 없다는 것과 같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렇게 두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연골 선택의 기준이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분이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연골을 쓸 수 있는지, 물론 첫 수술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재수술일 때는 사용하지 못하는 연골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분이 원하는 코끝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자연스러운 정도인지 또는 화려한 정도인지, 이런 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환자분이 갖고 계시는 코끝의 조직이 얼마나 질긴지,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유연한지, 부드러운 조직을 갖고 계신지 아주 딱딱하고 질긴 조직을 갖고 계신지, 그러한 것들이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코끝 성형에 있어서 재료의 선택 기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최근 들어서 늑연골이라는 그런 연골이 많이 사용되는데 마치 늑연골이 만능인 것처럼만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늑연골 자체는 화려하게 올리기에는 최적화된 연골이지만 그만큼 딱딱한 코끝을 갖게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수술 부위 이외에 몸에도 채취 부위에 흉터가 남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들을 참고해서 의료진과 깊은 상의를 통해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한 그런 연골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제가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세경 성형외과 원장 소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